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여권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은 바둑의 김경수 드루킹 선거 여론 조작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으로 재미를 받고 생태탕 페르가마 구두 가짜 뉴스 퍼나르기로 선거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던 전력이 있는 진영입니다. 한번 맛들인 마약에 취하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요즘 여권의 행태가 쏙 빼 닮았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 특히 그것도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사무실을 수사기관에 와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입니다. 그 절차 역시 불법한 사항들이 많이 확인되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수색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미 고발장을 통해 우리가 대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에 바로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대검에서도 4일 내에 반드시 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잉 수사와 불법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 대하여 공수처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은 씨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절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 말은 제보자와 공수처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 위해서 같은 한 배를 타고서 무언가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심정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 그 배경에 관하여 알고 보니 박지원, 조성원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보자라고 하는 조성원이 왜 그 제보 후에 언론 보도 이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라고 하고 가장 비싼 식당이라고 합니다. 밥값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은 누가 지출했는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식사 자리에 박지원, 조성원 이외의 또 누가 합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돈을 지출한 것이 공금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적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공적 비용으로 그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 지출의 자료를 국회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 만남인 것처럼 두루뭉술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자리는 공금을 사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공적인 사유에서 만났다면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공적인 문제를 의논할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박지원 국정원장은 반드시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명하지 않으면 숨기는 것에 매우 구린 구석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부터 제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그다음 이게 페북글을 보시면, 이거죠. 페북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4일자 박지원 대표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시간들은 매우 값지고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위에 고양이를 조성은 씨 몸이 올린 사진을 보고서 박지원 원장이 댓글을 붙였습니다. 냥이가 행복하겠다. 고양이 이름도 다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또 박지원 원장 축하합니다. 함께 못해서 미안하고 했더니 조성은 씨는 대표님이 안 계셔서 80%만 채워줬어요. 8월에는 100%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조성은 씨가 불쑥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니 엄청난 반가움이 하트 이랬더니 박지원 원장은 그게 나야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내일 목포 와요. 방북 보고대회 하고 회 사줄게. 그랬더니 조성은 씨는 키역 대표님 옆집으로 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의
특별한 인연에 관련된 히스토리입니다. 조성은 씨는 2014년 천정배 영입에 의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치 경험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후에 2016년에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회의 합당에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6월에 박지원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되었고 7월에 조성은은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8년에 박지원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는데 조성은은 그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고 부대변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되었고 2021년 7월에 조성은은 뉴스포스에 제보를 한 다음 8월 11일 박지원과 조성은이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에 출입하면서 박지원 원장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질의합니다. 조성은 씨가 국정원을 내방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입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조성은 씨가 국정원을 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정치 공장의 행동 대원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성은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조성은 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성은 씨는 9월 9일자 일간신문 기사에서 기자로부터 제보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조성은 씨는 답변하기를 절대 아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9월 10일 보도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성은 씨가 내가 제보자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절대로 제보한 사실도 없고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당당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제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의혹을 알고 있다고 말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조성은 씨의 발언의 진실성과 그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180도 다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대담하고 대국민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일 수 있을 만큼 그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보면 박지원,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의 망령을 떠올리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야권을 향한 이런 공작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관권 선거, 선거 공작은 발붙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하신 것 중에 조성은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조성은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검에서 조성은 씨를 저희가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손 검사가 김웅 의원의 그 텔레그램은 진짜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당에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지. 손준성 검사가 어디 저기 아니 손준성 검사가 김웅원에게 준 거 진짜라고 했다고요? 예. 이거는 진짜라고 하기는 했다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김웅원에게 이걸 받았고 그게 어떻게 했는지와 8월달에 전정식 의원이 이제 그 자료를 당 변호사에 전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실제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 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그 김웅 의원에게 그 당시는 아마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닌 신분이었을 텐데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저희들로서는 구두로 확인한 외에는 당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김웅 의원이 답변은 안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당에서 그 외에 특별히 더 확인해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8월에 전정식 의원이 당 변호사에게 준 문건을 전정식 의원이 어디서 받았는지 이 내용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의혹이 될 일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리 당은 많은 불법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보를 받은 것이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때로는 고발을 하고 때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때로는 국정감사를 하고 때로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야당의 본래의 당연한 권한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직무의 수행일 뿐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뒤에 누가 있다는 식으로 공세를 선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지금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정당 활동을 아예 중단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줄 사항도 아니고 관심을 둔 적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도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뭐 당이야 뭐 이 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저 당이 있을 자기 본인의 선택해 가는 거니까 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뭐 젊은 여성이 그랬는데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했던 여러 가지 발언과 사진,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부일달 공개하고 돌아갔는데 이른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수에 또 이제 악세를 들어오면 의원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공수처가 지난번 금요일 날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은 명확하게 절차에 위반된 불법이었고요. 그 불법 집행을 했던 영장은 무효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영장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새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불법 영장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인데 강제수사는 왜 하느냐? 임의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임의 수사는 뭐냐? 수사 당사의 협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 당사자가 협조해 줄 때는 강제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혐의 사실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김웅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데 야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의정활동의 각종 내용들, 야당 내부의 각종 정치활동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뒤져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수사를 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마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아마 본인이 그렇게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이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